들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전범위 공부 가지고 돌아왔고요. 오늘은 우리가 불소나 구강건강과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 원하시는 선생님들은 영상에 댓글 고정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는 달아놓지 않을 거라서 자료 원하시는 선생님들 가져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우리가 불소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들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암기해야 할 내용들 위주로 정리 한번 해봤고요. 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치아 중에 가장 단단해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해야 하는 곳이고 불소가 달라붙는 조직, 이거 뭐죠? 그쵸? 여기는 범낭질 들어가게 됩니다. 범낭질이라고도 하고요. 에나멜질, 사기질이라고도 하죠. 가장 단단한 부분. 그러면 우리 치과에서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거는 뭐였죠? 가장 많은 부분, 코끼리 상아 생각하라 했어요. 코끼리도 상아가 크니까 상아밖에 안 보이잖아요. 상아질, 가장 중심, 치수 이런 것도 있죠. 자, 불소량이 너무 과량이라서 치아에 줄무늬가 보이는 거 무슨 치라예요? 네, 맞습니다. 반상치. 자, 우리 이거는요, 기초치과적인 내용이고 치과에 관련된 내용. 자, 그 밑에 아동간호에 나오는 내용들도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치아 위생은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유치는 언제나 나요? 그쵸, 6개월에 나죠. 자, 유치는 6개월. 제1대구치. 그건 몇 살이라 기억하라 했죠? 6세. 깨끗한 젖은 수건이나 부드러운 칫솔로 치아나 잇몸을 부드럽게 닦아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도 주요한 개념인 불소가 나와요. 6개월에 시작해서 12세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영아에게는 0.6ppm 이상의 과다한 양의 불소가 치아에 에나멜질을 착색시킬 수 있어요. 영아한테 이 0.6ppm은 모르더라도 제가 뒤쪽에 나오는 수돗물 불소 농도, 자,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0.8ppm. 그래서 최저가 0.6, 최대가 1ppm까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에나멜질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이게 같은 말이죠. 범낭질. 범낭질, 에나멜질, 사기질. 같은 말입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소도포 몇 개월에 한 번인가요? 치과에서도 나오고요. 이거는 법규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네, 6개월에 1회. 불소도포, 치아 혼매우기, 뭐 칫솔질 이런 것들은 당연히 1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죠. 기능을 못해서요.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 발거. 이런 것들은 몇 차 예방이었어요? 그쵸, 우리 3차 예방이었습니다. 자, 이거 방금 얘기했죠? 0.8ppm. 시도지사나 시주양구청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유지하는 수돗물 불소 농도가 0.8ppm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치아 우식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수도 정수장 또는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화합물 첨가를 이용해서 수돗물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려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자, 보건간호학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습니다. 상수 처리와 관련해서 위에는 상수, 아래에는 하수 정리에 따로 했거든요. 자, 대표적으로 상수 처리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거든요. 밀스 라인 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진 우리 여과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상수도 관리로 인해서 이 여과지 수인성 감염병이 대폭 감소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인성 질환들 뭐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필수 예방접종에서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 A형 간염, 그거 따라서 같이 기억하자 했습니다. 장모님 콜라 3개 팔아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파리가 매개한다 기억하셔도 돼요. 이거 무슨 소린가 하신 선생님들은 필수 예방접종 이거 반드시 보고 오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 그래서 이 밀스 라인케 현상과 관련된 거는 상수 처리 얘기하는 거고요. 상수도. 그 다음에 이 상수도 소독 시 경제적이고 간편하다. 무슨 소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염소 소독.
유리, 잔류, 염소는 주 1회 검사하는데 상수도 식수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 거. 이거 뭐죠? 분변 수질오염의 지표가 된다. 대장균 이런 놈들도 있었죠. 100cc당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상수와 관련된 거 얘기를 했고 하수 처리와 관련된 것도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쇼츠 영상으로도 만들어 놨는데 침침해서 눈이 침침해서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그래서 여기는 스크린이에요. 수로를 경사지게 배치하는 스크린. 그 다음에 큰 입자를 가라앉히는 침사지. 그리고 침전지.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 방법. 가장 우수한 호기성 생물을 이용하는 활성온입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 관련해서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 불소농도 측정 기록을 하고 우리 수도꼭지에서 주일에 불소화합물 첨가시설 점검이나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를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보건소장님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죠? 결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핵과 관련된 감염병 신고받기도 하고 이 보건소장님이 그 다음에 관리하고 있는 명부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숫자 정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염병 환자 명부 3년짜리랑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 명부 10년짜리 그거 보관도 보건소장님이 했었죠. 자, 아래쪽에 학교 구강보건 사업 한번 볼게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구강보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보건 교육이나 구강검진, 칫솔질, 치실 등에 관련해서 지도나 실천, 불수용액 양치, 치과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에 따른 위생사회 불수도포 등이 있고요. 자, 일단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법규 내용이에요. 의료관계 법규 내용. 그래서 불수도포에 따른 양치 횟수 매일 1회 하는 경우와 주 1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1회 할 때는 어떨까요? 농도가 자 일단요. 우리 0.05와 0.2%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매일 1회 하는 경우는 양치액의 0.05%, 주 1회 하는 경우에는 양치액의 0.2%, 매일 1회 하는 경우와 주 1회 하는 경우 각각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위에서도 썼지만 6개월에 1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 적어놨잖아요. 자, 치위생사는 방문간호 할 수 있는 사람에도 들어가죠. 치과위생사랑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2년,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3년. 그래서 방문간호 자격 요건들이 있고요. 자, 치과의사. 우리가 자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진료 보러 가서 진료받는 자세. 무슨 자세예요? 네, 수평 자세. 그러면 누워 있어요. 입을 벌렸어요. 치과 의사가 오른손잡이라면 자 여기 12시 방향 3시, 6시, 9시. 그럼 오른손잡이면 이쪽으로 해서 오른손이 치과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강 내 접근하기가 되잖아요.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의사는 이쪽에 위치하겠죠. 그럼 우리 조무사 선생님의 위치는 맞은편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조무사 선생님은 2시에서 5시 방향, 우리 치과 의사 뭐 7시에서 10시 방향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되고, 자, 우리 위생사, 간호조무사 선생님의 위치는 의자는 치과 의사의 의자보다 당연히 높아야겠죠. 개요에서 불소 아니고 우리 발음이 비슷한 불화수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극적 냄새가 있는 기체로 독성도 가능하고 뽕나무임에 부착하면 반점이 생기는 누에로서 생기는 소화기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화수소 소화기 장애 일으킬 수 있고 칫솔질 효과적인 교육 대상 누구예요? 초등학생. 자, 칫솔질 교육할 때요. 자, 교육자 입장에서는 시범을 보여주고 피교육자가 잘 따라오는지 관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때 활용하는 교육도구, 모형이 있습니다. 이런 시범의 장점은 뭐예요?
실생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고, 자, 이런 교육들은 반드시 대상자에게, 학습자에게 어떤 변화 일으켜야 돼요? 네, 지식, 태도, 행동 또는 실천이라고도 하죠. 의 변화 일으켜야 합니다. 자, 법규 쪽으로 가볼게요. 구강관리용품 지정하는 사람. 네, 보건복지부 장관. 자, 구강건강 실태조사. 제가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5년이었는데 그 외에 구강건강 실태조사든 우리 조무사 선생님 취업실태 현황보고, 의료인의 취업실태 현황보고 이런 것들 뭐였죠? 3년이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제가 거의 5년이 많다고 얘기했었죠. 5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종합계획,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거의 5년마다가 많잖아요. 자, 구강보건 교육계획 이거는 매년 시행하게 되고요. 매년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리 법규와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자치도지사나 뭐 시장군수구청장 이 교육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고 아예 아닌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영유아에 들어가는 구강검진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산부에 들어가는 구강검진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영유아는 치아가 이제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강검진 내용에 구강발육, 치아 발육이 들어가요. 근데 다 자라난 임산부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유아 치아 마모층, 아직 낫지도 않은 그 이빨들이요. 아직 낫지도 않은, 제대로 발육하지 않은 그 치아들, 닳지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모증은 없지만 임산부는 있죠.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치아 우식증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임산부 영유아 검진 사항이 아닌 것은, 영유아 구강 검진 사항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모자보건수첩에 기재하는 사항들도 구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자, 제 첫 번째 넣어놓은 모자보건수첩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임산부, 산전, 산후의 구강관리에 관한 내용 같은 것들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제가 늦어도 산전관리 몇 주? 20주. 산후는요, 보통 언제까지로 기억하자 했죠? 성교나 통모교 이때까지 금지하자. 산후 6에서 8주까지 이런 내용들 같이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주시고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자료는 무단불품은 금지하고요.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중요한 개념들 같이 정리하시고, 반드시 기억할 것들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암기하시면 훨씬 편하니까 오늘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지치지 마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